내가 돈 좀 벌어서 비싼 집 살겠다는데 죄악시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부동산 정책 손댈 때마다 폭탄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그 뇌관을 건드리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과연 부동산 시장 제대로 안정화될까요? 아니면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까요? 여러분도 불안하시죠? 저와 함께 알아보기로 할게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과 파면, 이제 시선은 자연스럽게 한 사람에게 쏠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후 대선 전국에서 어떤 부동산 카드를 가지고 나올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탄핵 파면 이후 2025년 최신 버전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대표의 부동산 관련 발언들이 정말 놀라웠는데요. 몇 가지 핵심을 짚어볼게요. 우선 다주택자도 자본주의의 한 형태다. 지금까지 다주택자에 대한 철퇴 일변도에서 상당히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발언이 있었는데요. 비싼 집 사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고도 했죠. 둘째, 전세 10년 보장. 항상 나올 때마다 정말 큰 논란을 빚었던 내용인데요. 이번에 아니라고 확실히 선을 그었습니다. 셋째, 상속세 기준 18억으로 올린다고 합니다. 자, 마포, 영등포, 동작, 광진, 강동 주민분들 이제 조금 마음이 놓이실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러면 여기서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될 겁니다. 부동산 정책 손댈 때마다 항상 폭탄이 터졌는데요. 그런 면에서 이번 발언들이 상당히 놀라웠습니다. 비싼 집을 소유하고 싶다는 것 자체를 죄악시해선 안 된다. 와, 어떠신가요? 이렇게 최근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입장들을 정리해봤는데요. 기존 언론 인터뷰 그리고 최근 유튜브 3프로TV 출연 내용들입니다. 이 중엔 지난 대선 공약도 있고요. 특히 이 중엔 국토 보유세도 있었죠. 이제 수용성이 너무 낮다며 사실상 철회했습니다. 또 다주택자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세금만 열심히 내면 된다면서 부동산 세금 손댈 필요가 없다고도 했죠.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지금까지 민주당 쪽 의견은 부동산 강력히 규제하며 다주택자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는데요. 최근 들어 상당히 유연한 입장으로 바뀐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세금 부담 1주택자는 낮추고 다주택자는 더 높이는 확실한 차등 원칙을 유지하지만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갈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부동산 관련 세금을 굳이 손댈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게 다행일까요? 이러면 집값 잡힐까요? 아니면 또 다른 폭탄이 터질까요? 특히 비싼 집 사는 걸 죄악시해서는 안 된다는 말 정확히 짚어보면 세상은 지금 양극화되고 있다. 비싼 집 5억이 아니라 500억이라도 사는 사람이 있다. 왜? 돈이 많으니까. 그걸 말릴 수는 없다. 그걸 막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됐다. 투기적 요소들은 억제를 해야 되지만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해선 마인드를 좀 바꾸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돈 좀 벌어서 비싼 집 살겠다는데 그걸 이상하게 죄악시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각자 자기 돈으로 사는 건데 세금 좀 더 내면 된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의견도 놀라웠는데요. 세금 열심히 내면 된다. 자본주의 사회에선 막을 수가 없다. 그리고 부동산 세금 문제에서 오늘의 키포인트 단어들이 나왔습니다. 지금 굳이 손대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든다. 가급적이면 손대지 않는 게 좋다. 부동산 정책은 손댈 때마다 문제가 됐다. 손댈 때마다 문제가 터진다. 지금까지 내용들 어떠신가요? 앞으로 집값 좀 잡힐까요? 아니면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길까요?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가장 논란이 많은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전세 10년 보장. 지금 전세는 2+2년, 4년까지 보장이 되는데요. 최근 민주당 민생의제에서 이 기간을 10년까지 늘리겠다. 그리고 앞으로 무제한, 무기한으로 늘리겠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정말 많은 논란이 있는 내용인데요. 여기선 확실히 선을 그었습니다.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 또 최근 상속세 논란도 커졌는데요. 집값이 너무 비싸지면서 남겨진 분들의 부담이 훨씬 커졌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선 상속세 18억까지 상향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 평균 집값 지금 14억 정도라고 하고요. 그래서 18억이면 마포, 영등포, 동작, 광진, 강동 같은 주요 지역에서도 이 부담 금액이 사라지는 거죠. 자, 이곳에 사는 주민분들 어떠신가요? 이런 정책들이 마음에 좀 와닿으신가요? 지금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자, 문제는 주택 공급인데요. 예전 대선 공약을 가져왔습니다. 250만 호 공급. 특히 기본주택이라 불리는 품질 좋은 공공임대주택 100만 호 공급을 발표한 적이 있었죠. 그 문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공주택 분양 제일 후미지고
어려운 곳에 분양을 한다. 민간주택을 역에서 가깝고 좋은 자리에 분양하기 때문에 문제다. 이것들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공공임대주택의 품질을 높여서 주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부동산 정책들 앞으로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혼란만 더 가중시킬까요? 부동산 정책 손댈 때마다 시장의 기대와 우려가 항상 컸습니다. 특히 지금 탄핵 파면 이후 새로운 대통령의 시대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이런 정책들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의 열쇠가 될지 아니면 또 다른 폭탄이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정책을 알리고 싶은 유력 정치인들 제 채널에 출연해서 많은 시청자분들과 함께 하시죠. 대선 주자들의 출연을 기다리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부동산 이슈 최신 소식 전해드릴게요. 부동산 공부 저와 함께 하시려면 고정 댓글에 있는 부동산 공부 단톡방에 들어오십시오. 그럼 단톡방에서 또 뵐게요.